이물질을 도입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것 때문이냐라고 처음에 이걸 우리 적용을 했었냐면은 우자라는 기준이 우리 창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외는 습 때문이잖아. 참외는 습이 과하다 하면은 길이 성장을 하거든. 절간이 길어지고 이런. 그렇지, 길이 성장을 하는데 습이 과한 이유가 뭘까? 햇빛이 부족해서야. 햇빛이 부족을 한데 왜 습이 과하다 할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면 잎에서 증산작용을 안 해. 기공에 맞게. 그렇지, 증산작용이 약해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물들이 하는 거야. 모든 식물들이 하는 건데 햇빛에 이 이파리가 그냥 노출돼 있잖아. 노출이 돼 있으니까 계속 뜨거울 거 아니야. 네.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온도가 상향된다고. 햇빛이 계속 비치면 안 타 죽으려고 자기들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항산화 물질이야. 항산화 물질. 이 물질이 강한 게 봐봐. 아니 그 잎에 잎에 코팅, 큐티클층이라고 하지. 큐티클. 이 큐티클층이 코팅이 강하게 쳐져 있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얘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냉받은 애들이 잎이 노란 이유가 코팅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코팅이 안 치게끔 자기들이 관리를 한 거야. 춥게 돌렸으니까. 사람은 뜨거우면 물을 마시거나 또 그늘로 가서 햇빛을 피할 수가 있잖아. 그 식물은 이 자리에 계속 그 유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 나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 기껏 바람 불어서 방향 약간 바꾸는 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온도 조절을 해야 돼. 온도가 높으니까 조절을 해야 돼. 온도 조절을. 그거는 뭐냐? 증산을 하면서 기공에서 수분을 날리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야. 그게 식물의 아주 기본 원리야. 기본 원리인데, 자, 온도가 낮으면은 안 뜨거우니까 증산작용이 약해진다, 이가. 약해지게 되면은 뿌리에서 수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수분이 안 와도 돼. 필요 없지. 안 올라와도 돼. 맞지? 그래서 물을 줬단 말이야. 뿌리에 수분이 안 올라야 되니까 계속 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과습이 되는 거야. 습이 과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광합성의 3대 원소가 뭐야? 광합성의 1, 2, 3 뭐에서 해야 되노? 첫 번째 빛. 자, 햇빛이다 그지? 자, 햇빛 에너지라고 하지. 에너지. 두 번째는 수분. 그치, 수분이지. 물은 어디서 올라오노? 뿌리에서 잎으로. 세 번째 세 번째. 광합성을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지. 동화작용. 이산화탄소. 그렇지.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CO2. CO2는 공기 중에 있잖아. 공기 중에 있는데 공기 중에 4%밖에 안 돼. 공기 중에는 4에서 4.5%밖에 안 돼. 요걸 가지고 얘네들은 호흡을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이거 보자. 햇빛이 부족하면 증산작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물을 안 땡겨 올리잖아. 물이 안 땡겨 올리게 되면은 결국 광합성량이 약해지는 거지. 햇빛도 요즘에는 흐린 날씨, 눈 오는 날씨, 아침에 늦게 해가 뜨고 추우니까 이불을
늦게 뻗길 거 아니야. 그러면 식물은 잎을 늦게 뻗기는 만큼 햇빛을 늦게 본다고. 늦게 보니까 결국은 광합성량이 약해지는 거지. 이 3대 원리를 알고 들어가야 되지. 네. 그래서 낮에 한 번씩 개폐기 열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환기시켜줘야 돼.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거든. 자, 근데 햇빛이 없어. 우짜랑이 왜 생길까? 나무는, 식물은 햇빛을 보려고 성장을 해. 옥신 호르몬 때문인데, 그늘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이 그늘이야. 이게 성장하는 줄기야. 여기 잎이 있고, 여기 있고. 근데 그늘이 이만큼 분포가 돼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 햇빛을 못 보잖아. 길어지는 거야. 햇빛을 보려고. 아, 햇빛을 보려고 맞네. 길어지는 거야. 이게 지 살려고. 네, 아, 옥신 호르몬. 햇빛 쫓아가는 호르몬. 그렇지.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시커먼 암막에다가 안에 화분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물을 키워. 이거 암막이야.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 살짝.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보게 되면은 얘도 대가리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구고 있다고.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이었는데 그거는 얘네들이 햇빛을 보려고 하는 작용 때문에 가는 거지. 살기 위한 작.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게 그늘이 잡히게 되면 그 밑에는 무조건 줄기는 길어지게 돼 있어. 그 기준이 습이 과하다 하다. 원리는 증산작용을 못할 만큼 햇빛량이 부족하다. 그럼 결국은 햇빛만 있으면 웃자람이 덜하다. 달하다. 햇빛을 볼 수만 있으면 웃자람이 덜하다. 근데 결국 햇빛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 중에 CO2도 있어가지고 광합성이 되어야 이산화탄소 가지고 동화를 시켜갖고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빛하고 해서 여기서 포도당을 만드는 일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포도당. 이게 부족하니까 계속 저희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자꾸 길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환경이 참외가 덥이 망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야. 하우스 망이. 김재국 사장님 밭에도 망은 그 넓은 편은 아니야. 네. 그래서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순을 못 나가게. 순이 안 나가야지 겹치지가 않으니까 밑에 순들이 이게 길어지지가 않거든.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기준들을 타파시키는 물질이 일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게 이 클로로맥스거든. 클로로맥스. 왜 그러냐? 햇빛량이 만약에 그날 오전 잎을 벗기고 9시부터 한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광합성 하는 시간대야. 광합성 시간대. 이때가 거의 97% 이상 끝내버려. 마무리. 그러니까 오후의 햇빛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 말대로 오전에 했는 걸 가지고 요거를 포도당을 녹말 형태로 이파리 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낮에 잘 변환을 시켜갖고 해 떨어지게 되면 지금쯤 이제 뿌리 쪽으로 이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식물이란 말이야. 근데 햇빛량이 만약에 오늘은 80%다. 내일은 70%다. 모레는 하루 종일 눈 오고 흐리면 30%도 안 돼. 이거는 햇빛량이야. 햇빛량. 결국은 햇빛량이 부족한 데다가 자꾸 밑으로 건조해서 밝은지하고 넣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온도가 낮으면 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잎에서 안 빨아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너 들어갔던 것들이 그냥 정체가 돼. 전체가 있는. 염류화가 되는 거고. 그런데 햇빛량이 80% 정도 돼야지 성주권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제대로 된 걸 해. 이때부터는 약간 약해지겠지. 이래 돼버리게 되면은 광합성을 못 하는 거야. 광합성이 안 되니까 햇빛을 찾아가려고 자꾸 길어지는 거야. 절간이 길어지고. 그때는 우리가 탄소 동화 작용은 그야 말대로 햇빛을 보고 물이 올라오고 CO2가 있을 때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잖아.
왜냐면 이것만 잘 되면 솔직히 영양제는 큰 필요가 없어. 그런데 햇빛 양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질소 동화 작용을 해. 어떻게 다른 에너지를 땡겨 쓰려고. 자, 질소 동화 작용은 무엇이냐? 줄기가 성장을 잎이 성장을 할 때 탄수화물이 필요해. 근데 탄수화물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은 꽃에 많이 있어. 암꽃이든 수꽃이든 이 꽃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 왜냐면은 사람도 자식을 먹고 살리려고 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 예. 식물들도 결국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토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뿌리도 주고 줄기도 주지만은 꽃으로 제일 많이 주거든. 그 날씨가 흐려버렸다. 흐려졌다. 어떻게 계속 계속. 이렇게 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햇빛이 있으면은 탄소 조화작용을 해. 햇빛이 있으면 탄소 조화작용을 해서 또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 햇빛이 없으면은 질소 동화 작용을 해갖고 아미노산을 만들어.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생성을 하거든. 그런데 얘기했듯이 질소만 가지고는 안 돼.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 탄수화물 필요하다. 어디서 필요하냐? 이 얘네들 만들어 갖고 탄수화물 이게 포도당이 탄수화물이거든. 예. 탄수화물 부족하니까 꽃에 가 있는 걸 땡겨 버리는 거야. 그럼 꽃이 약해지는 거고 꽃이 빠져버리는 거야. 또 수정이 돼도 잘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 햇빛량이 부족해도 되는 게 클로로맥스야. 햇빛 에너지 대체해 주니까. 그렇지. 70% 50%라도 30%라도 클로로맥스를 연면사포를 10일 간격으로 3일 3일을 딱 때리게 되면 그 한 달을 보잖아. 한 달. 예.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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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이면 한 달이잖아. 그럼 그 한 달 동안 그 한 달이 제일 중요한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12월 말이나 1월 달 초부터는 처방이 들어가. 물론 칼슘하고 혼용해도 되고 딴 거 혼용해도 돼. 흐린데 하늘을 쳐다봤는데 살짝 눈밑이 풀어질 정도로 가시광선이 있으면 얘만 쳐보면은 최소한 7, 80%의 광합성이 돼. 다른 식물들은 일단 흐려버리면 광합성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해서 한 번만에는 효과가 없어. 3일 정도는. 치고 10일 지나고 이렇게 쭉 가면은 계속적인 광합성 양이 증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음악가 광합성 잘한다고 해서 너무 건강해지거나 우짜라지 않아. 일단 절간이 짧아지게 돼 있어. 절간 짧아지. 왜냐면 광합성 축제. 우짜라님이 뭐랬노? 그늘 밑에서 햇빛을 보려고 나가는 것 때문에 왜 햇빛을 보려고 나가? 광합성을 살라고. 근데 이걸 채워놓게 되면은 그늘 밑에 있더라도 광합성이 돼버리니까 지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원리야. 그래서 복숭아나 사과다 보면 도산지가 나가게 되면 사과가 못 크거든. 이걸 치게 되면은 그 참외순보다 더 10배 정도 더 빡빡한 나무 순들이 도장이 스톱이 돼. 수제 딱 되면 여기로 치고 나가야 될 양분들이 사과로 가는 거야. 복숭아로 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참외 쪽에 치게 되면 잎이 덜 나가고 덜 나가면 얘네들이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양포도당들이 다들 참외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기준하고 히알루론 칼슘하고 뭐 PK하고 뭐가 더 잘 잡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예. 단기적으로는 자 우리가 억제라는 개념을 봤을 때 대부분이 잎이 두꺼워져야 된다. 또 잎이 하늘을 보고 모아져야 된다. 그리고 가시뽕처럼 각이 잡혀야 된다. 이 세 개가 다 생식 성장이야. 생식 성장.
영양 성장은 그야 말대로 길어지고 커지고 커지고. 길어지고 커지고 물론 영양 성장하고 생리 성장이 밸런스를 맞춰야지만이 길이 성장도 되고 배도 부르고 참여도 되고 이파리도 그리도 된다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입이 좀 부드럽다, 두꺼웠으면 좋겠다, 이파리가 이렇게 처져가 있는 거를 하늘처럼 보고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다가 숨끝에서 생년점에서 나올 때부터 가시뽕처럼 이렇게 가지 단풍나무. 이렇게 치고 나오게 하는 거야. 이게 생식 성장인데 이 자체가 광합성만 잘 되면 자동으로 돼.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모태는 지금 광합성이 잘 안 된다고 지금 가정하에. 가정이고 현재 현실이 그렇잖아. 네. 벌써 지금 5시 반도 안 됐는데 이불 덮었고 햇빛이 없고 이래 되잖아. 그럼 이제 광합성 양이 부족한 기준들은 어떻게? 처음에는 억제를 거는 걸 인위적으로 걸어야 돼. 인위적으로. 첫 번째는 인위적인 처방이 들어가야 돼. 어떤 처방? 습을 빼야 돼. 습 제거. 습제가. 습을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어디? 입과 줄기 줄기. 쪽에. 나중에 물참회라는 게 있어. 참외가 습기가 지연이 되고 날씨가 자꾸 흐리면은 색깔이 더디게 나면서 자꾸 그 안에 바로 불이 들어와. 나중에 참외 씻을 때 넣으면 까라미 거려. 그때도 물이 있는 거 확인하고 이 방법을 하게 되면 그 참외에 있는 습이 빠져나가. 그게 칼비타 PK. 자, 한 말 기준이다. 한 말 기준에 40에서 50g을 넣어. 아, 빡세게 나네. 여기다가 히알루론 칼슘. 25에서 30g까지 넣어. 그래가지고 치면은 안에 있는 습이 빠지게 돼 있어. 특히 칼슘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아, 칼슘들이. 칼슘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삼투압작용으로 바깥으로 수분을 밀어내 버리거든. 그 수분이 정리가 돼야지 조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먼저 칼비타 TK하고 히알루론 칼슘을 두드러 패. 요게 1이야. 2가 됐을 때는 이제는 흐려도 광합성이 되는 광합성이 되게 처방이 들어가. 이게 클로로맥스야. 클로맥스. 자, 클로로맥스가 나는 이거 별도로 우리나라에 있는 박사가 제조를 해줘. 일본에서 파이발라를 수입해가 와서 얘인데 만들어주는데 클로로맥스 말고 펜타킵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수입이 돼가 오는 업자들이 있거든. 한 3년 전에 그걸 전국화 시켜가지고 대리점화 시켜서 했는데 이제 조만간에 부도가 난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아까 전에 우리는 12,000인데 걔네들은 뭐 1000? 6천만. 만도 실제 만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클로로맥스에 대한 특성을 몰라. 야는 알카리물을 만나면 알칼리죠. 혼용 금지로 돼. 만나면 분해가 돼. 농약도 분해가 된다 했잖아. 네. 그러니까 뭐 구연산이든 미네랄이든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물을 중성화시키거나 산성쪽을 만들어 놓고 이걸 태우면 100% 효과를 봐. 그지? 그래서 내 기준점에서는 농약 때문이라도 구연산이 들어가지만 클로로맥스 쓸 때는 무조건 구연산 구연산 집어넣어. 그때는 한 마리에 15g을 넣어야 돼. 좀 많이 넣어요. 기존에 우리 10g을 넣거든. 근데 만약에 에코미네랄이 들어간다. 그러면 10g. 굳이 이게 산성이니까. 산성이다. 또 칼비타 PK, NPK 다 산성칼슘이야. 그 일본 애들이 머리가 좋고 농업이 발달된 게 저것만 넣어도 물 산도가 조정이 되는 거야. 디나만 넣어도 산도 조정이 돼. 그래도 나는 구연산을 넣어. 더 떨어져. 10g씩. 더 떨어질수록 좋아. 그래서 날씨가 그래도 광합성인 클로로맥스에다가 나중에 미네랄을 넣든가 칼비타
NPK나 PK. 이거 한 번은 미네랄하고, 한 번은 NPK하고, 한 번은 PK하고 넣어주는 요렇게 한 세트 그걸 한 해주는 세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노? 먼저 물에다가 구연산을 물 넣고 칼비타 PK나 미네랄이나 NPK 넣어가지고 물 산도를 좀 확 떨어졌나? 중성 이하로 만들어 놓고 클로로맥스를 태우면 100% 효과를 보는 거야. 그거 하나 갖고 20마리에서 23마리 치면 되거든. 숨을 땀. 판매가 35,000원이지만 농가들이 효과를 보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 물론 또 그거 하나에다 미네랄 가격이 55,000, 35,000, 6만원이 되겠지. 그래서 내 농가들이 연면 시비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비싸지만 전체 밭에 6만원이면 한 10동, 15동을 살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동당 쪼개보면은 2,000원, 3,000원, 5,000원 꼴 들어가나? 12동, 15동 6만원이면은 4,000원 꼴 4,000원 들어가나? 꼴. 그지? 관주를 하게 되면 무조건 10,000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뭐든지 간에. 근데 연면 시비를 이렇게 해서 한 3번 연속으로 10일 간격으로 한 달 딱. 그 시기 때 봐서 좀 습을 좀 빨리 말리고자 항상 스미다를 넣어주는 거야. 수빈 축진. 넣어주거나 참외가 많이 달렸어. 그러면 이풍당당을 넣어주는 거야. 이풍당당도 안에 정착제가 들어있어. 스미다 빼고 그러면 이풍당당이 들어가네. 그렇지. 근데 스미다가 들어가야 될 때하고 이풍당이 들어가야 될 때하고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이풍당당은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색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초기에 그러니까 내가 내 밭에 처방 들어갔을 때 커가는 참외가 많을 때는 이풍당당이 필요하고 색깔 나는 게 많을 때는 스미다를 바꿔주는 거야. 색깔 나는 많을 때. 스미다. 스미다는 오히려 이 성분들을 빨리 흡수시켜 가지고 물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잎은 건강해지겠지만 이풍당당은 너무 건강해져 버리게 되면 색이 잘 안 누르는 게 아니고 좀 늦게 들어와. 그지? 그런 거 조절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오늘은 클로로맥스다. 근데 이 처방이 이제 앞으로 자주 들어갈 거야. 지금은 이제 흐리니까. 1월달에 히알루론칼슘 이제 내가 5박스인가 10박스 주문해놨는데 들어오면 지금도 이제 재고 있는 걸로 처방을 하고 있어. 치고 나면은 그냥 딱 스톱이야. 근데 이렇게 했어. 칼비타하고 이거 치게 되면은 좀 강력하게 이렇게 모아져. 아마 김정우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습을 없애려고 쳐본들 이불을 일찍 덮어가지고 춥다고 습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풀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약해지면은 지금 빨리 덮는 게 좋아. 근데 나중에는 조금 늦게 덮든가 아니면 들어가지고 습을 빼주는 거야. 살짝 들어가. 그렇지. 이불을 한두 시간 정도. 그래야지만이 광합성을 했는 양분이 이불 안에서 습이 많아갖고 이파리 습이 많아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과호흡을 할 거 아니야. 호흡을 많이 한다고. 온도가 높으면 증산을 많이 해. 많이. 지온을 엄청나게 뜨겁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불을 이제 덮어 온도 측정을 해보게 되면 한 40도까지 올라가. 40도까지. 그러면은 과호흡을 하는 거야. 식물 자체가 온도가 높으면 뭐 한다?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산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낮에 만들었던 포도당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잎 테두리 끝이 타는 거야. 양분들이 이렇게 밀려서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작용을 없애려면 한 2시간 정도 들어주는 거지. 그럼 습이 싹 빠져나간다고. 습이 생길 수밖에 없어. 싹. 그러면 약간 건조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그러면 약을 쳤는 것도 효과를 보고. 또 녹인약이라든가 흰가루약도 그걸 쳤으면은 들어가지고 습 빼고. 약친 날은 살짝 들어주는 게. 그렇지. 좀.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농가가 왜 들어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해주고 하면 100%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참외가 착과는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달려. 우리 수준약을 찍으면 그게 다 붙는단 말이야. 점점 3월,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제 4월달 넘어가면 잎을 빼내지만 3월달이 그 바닥 안에 참외가 쫙 깔려 있을 때야. 근데 순이 약해져 있어. 약해지고 있어.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고
원기일본에다가 원기일본에 올킹을 주든가 원기일본에다가 아미다를 아미다를. 넣어갖고 살포하든가 피우를 넣든가 그러니까 살려야 돼. 살려야 될 때는 오히려 습을 만들어줘야 돼. 습이 많이 만들게 되면은 호흡을 많이 하니까 잎이 빨리 커진다고. 빨리 커지니까. 그때는 이를 빨리 당겨야 되지. 그때 이걸 덮어야죠. 빨리 당겨가지고 안에 습을 갖다 줘야 돼. 그때 스미다 빼면 안 되겠네. 빼야겠네 그때. 그렇지. 그때는 오히려 습을 빼버리면 안 되잖아. 네, 스미다 그때는 잎은 농장을 넣는 갖고 거. 광합성량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한 달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사용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그 뒤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익어가는 참외 때문에 클로로맥스보다 한 단계 낮지만은 에코미네랄이 색 촉진도 되고, 색깔과 당도 촉진이 된단 말이야. 되고, 광합성량을 또 클로로맥스의 한 70% 정도까지는 약간 흐려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는 클로로맥스를 3번 살포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야. 치고 나면 얘로서. 그렇지, 그렇지. 입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속이 성장용이고 클로로맥스는 광합성량이 늘어나니까 비대하는데 빨근하는데 다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연속 3번 하고 나면은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이제 에코미네랄이나 뭐 디나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거나 아니면은 양을 좀 줄여갖고 디나 중량에다가 미네랄을 살짝만 섞고 반만 섞어주는 거야. 두 개 같이. 그렇지. 그래서 살포를 해주게 되면 이 파리가 엄청 막강해져. 그럼 이게 정량 들어가면 요거나 반 정도 들어가야겠네.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을 보면 그 밭에 이 파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날씨가 흐려도 얼마나 광합수가 많이 해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비료를 넣어준다, 영양제를 넣어주는 거는 곧바로 그게 참외로 가지는 않아. 그냥 줄기라든가 이파리 성장을 도와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밝은자나 아미노산이나 인산칼슘이나 비료를 주는 거야. 비료를 주는 거야. 그러면 잎에서 만들어 갖고 포도당을. 그 포도당은 과일로 가. 과일로. 절대 뿌리에서 올라와서 비료가 과일로 가지는 않아. 근데 입으로 왔다가 잎에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는 칼슘이 많아서 잎이 두껍고 클로로맥스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곳에는 영양분들이 가리가 이동하는 역할도 해주니까 가리가 이동해서 참외로 보내주는 역할도 해주고, 나중에 칼슘 같은 경우에 조직을 재건시켜주고 2층 3층을 쌓아가지고 비례를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조건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잎에서 이동을 해야 돼. 그 잎에서 이동 언제 하느냐? 낮에는 못해. 밤에 하는 거야. 요거 녹화된 지가 되지? 네, 녹화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 밤에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니도 알아야 되고 또 농가인데도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 산소에 대한 양의 차이거든. 산소의 양. 모르겠지 무슨 얘기인지. 그죠? 반대면 이산탄소 말하는 아닌데? 이산탄소 산소 차이. 사람도 음식을 먹고 몸 안에 산소가 들어가야지 산화가 되면서 소화가 되고 그게 단백질로 가고 아미노산이 바뀌는 거야. 자, 식물이 이산화탄소만 빨아당기지는 않아. 자, 낮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 기준이다.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80%는 CO2를 흡수를 하고 20%를 O2를 발산을 해. CO2를 갖고 내밀 때 산소를 내뱉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돼? 반대. 그렇지. 90%를 산소를 흡수를 하고 이제 내뱉을 때 발산은 CO2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낮에 역할이야. 왜? 광합성 하는데 3대 요소가 뭐야? 햇빛 에너지, 햇빛, 물, CO2. 그래서 흡수를 하는 거야. 햇빛이 있으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면은 해가 진다. 그러면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하지. 그럼 광합성은 할 필요가 없다. 못한다. 못하면 반대로 흡수를 식물이 사람처럼 산소를 O2를 해. 그리고 발산은 CO2로 하는 거야. 왜 흡수를 이제 산소를 하느냐면은 산소가 체내에 들어가야지만이 체내에 O2가 흡수가 되어야지만이 소화가 돼. 어떤 소화? 낮에 포도당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포도당을 생성된 포도당을 이동하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산소를 흡수를 해. 언제부터? 해가 지면. 최대 3시간. 해지고 3시간 정도. 그러면 요즘 날씨는 자 24년 12월 26일이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뭘 한다? 낮에 만들어놓은 포도당을 이동한다. 어디로? 뿌리로. 잎으로. 꽃으로. 또 착화되면 과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밤에 개화가 돼. 밤에 과일이 커져. 밤에 색깔이 나. 아침에는 또 광합성을 해. 그쪽 에너지를 다 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해가 지고 3시간 동안 낮에 만들었던 포도당을 이동시키고 보내야 되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터널이라고 하지. 터널 비닐 그 위에 이불이 있지. 덮어버리게 되면 지온이 상승으로 인해서 4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과호흡을 하면서 이파리가 과호흡을 하면서 이 양분을 날려버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늦게 덮으면 좋다. 늦게 덮는다. 뭐를? 이불을. 그지? 그래서 하우스 안의 온도를 뭐 10도까지 떨어뜨려. 10도, 엄청 12도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지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덮으면 이제 덜 과분무가 되니까. 그런데 식물 영양 생식 성장에 필요한 온도는 최저 온도가 14도야. 14도 이상은 돼야 된다. 14도 이상은. 최소. 그런데 이렇게 10도까지 떨어뜨려 놓으면은 애들 오들오들 떨어. 그럼 남들은 이제 점점 이불 덮는 시간이 지금은 5시지만 이제 해가 짧아지게 되면은 해가 길어지고 낮에 그럼 6시에 덮을 수도 있고 7시에 덮을 수도 있어. 근데 덮는 자체를 한 3-4시간 동안 안 덮어버리는 거야. 추워. 근데 그 3-4시간은 뭘 해야 되는 시간이야? 애들 이제 저 이동이 소화시켜야 되는데 추워버리면은 체온은 14도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영양분은 못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생물 최저 온도가 떨어져 버렸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억제 효과를 며칠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보는 거지. 성장을 못하게 놔둘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끓여버리게 되면은 붕괴가 돼버려. 붕괴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뿌리에서 유기산을 분비해야 돼.
이파리에서 만든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춥게 돌려버리니까 안 주니까 처음에 억지로 잘 걸렸어. 입은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 다음 위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뿌리에서 소나무 뿌리처럼 소나무가 체적이 안 커지는 이유가 뿌리에서 유기산을 분비해가지고 빨아먹어야 될 만큼 유기물이 없으니까 소나무가 그렇게 하잖아. 그럼 지상부에 있는 에너지를 또 땡겨온단 말이야. 그게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게 되면 참외는 클 수는 있어. 그거 하고 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영양 성장과 또 생체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불만 들어주면 살짝만 되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온도가 마이너스 3도, 6도, 8도니까 이거 깜빡하고 들어주는 걸 안 떨어뜨리면 참외가 얼어요. 이파리가 타는데 이제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야간 온도가 마이너스 안 떨어지잖아. 그럼 들어놓고 그냥 밤새 있는 거야. 밤새 있는 거야. 상온 2도, 3도면은 얼지가 않아. 또 마이너스 1도라고 해도 안에서 온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끝이 살짝 얼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들어놓고 그냥 밤새 놔두는 거야. 또 남들은 또 안 덮는 사람도 있어. 밤새 안 덮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냥 근데 안 덮는 게 6도, 8도, 10도니까 안 덮어버리는 거야. 너무 세게 세니까. 6도, 8도, 10도면 뭐야? 체온가 14도 이하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또 그 집은 결국은 내가 억지로 넣어주는 걸로 억지로 먹는 거야. 우리는 하우스 안에 있는 그 수만 장의 이파리가 제대로 선순환적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한 번씩 연민 시비할 때 클로로백스나 미네랄이나 디나 같은 걸 해서 과학성 촉진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는 밑으로 넣는 비료량은 내가 조절하는 거야. 500g, 600g을 1년 내도록 동당 많으면 1kg 들어가는 거야. 뭐 발근제를 굳이 넣어줘야지만이 발근되는 게 아니야. 건조시켰다가 물 주면은 물 따라서 뿌리가 뻗기 때문에 발근이 돼. 그런데 과다착과 연결착과해야 되는 참외이기 때문에 테크닉을 부리기 위해서 발근제가 들어가는 거고 암노산, 뭐 인산칼슘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거는 네가 잘못 해줘도 잘못 넣어도 해는 없어. 그지? 안 먹을 뿐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파리에서 이렇게 정산을 하게끔 일을 하게끔 또 포도당을 생성해가지고 가면 뿌리에서는 계속 물이라든가 영양분을 빨아당겨 올려야 돼. 그래서 내가 주는 것들이 관주로 주는 처방하는 것들이 다 받아먹히는 거야. 근데 날씨가 흐리고 악순환이지. 순이 자꾸 웃자라고 연민시비를 하기 싫고 춥게 돌리는 거야. 제일 간단한 방법이니까. 춥게 돌리면 이런 쫙 들어오는. 되는데 성장이 멈추는 거지. 왜? 생육 최저 온도로 갔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영양분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안 주면 이야기했듯이 유기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알단 말이야. 위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뿌리가 유기산을 분비해서 빨아먹어야 돼. 억지로 빨아먹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에너지 50% 갖고 와야 돼. 그래 버리게 되면은 그 집은 계속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번씩 우리는 테크닉을 부릴 수 있는 것도 클로맥스만 뭐 디나만 100% 믿을 게 아니고 남들이 9시까지 이불을 안 덮을 시기 때는 우리도 한 번씩은 한 해가 6시 졌어. 그럼 한두 시간 정도는 이따 늦게 덮어도 돼. 너무 건강할 때. 너무 건강할 때. 너무 건강할 때. 담배가 있는 데는. 요 생육 체저온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쇼크를 주는 거야. 그거는 영양제를 뭐 억지를 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방법이지.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때는 또 물도 끊어야 돼. 영양제도 물도 건강하면 또 끊어야 돼요. 왜? 습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억제를 시킨다는 것은 잎의 줄기에 습을 빼는 거야. 그게 칼비타 PK하고 PK랑. NPK나 하고 여기다가 히아루론 칼슘을 넣게 치면 가장 잘 빠져. 그걸 물참외가 있을 때도 빠져나오고. 칼슘 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네 머릿속에 내가 하는 이게 계속 어디 이동을 하더라도 들어갖고 이런 내용들을 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도 김조 사장님이랑 이제 그 다른 사장님 계시는데 얘기가 어차피 뭐
그 저번에 유로 파티팔처럼 그런 그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형님이 그때 얘기했던 흐린 날, 뭐 날이 너무 좋은 날, 그 계절마다의 특이점 있을 때 뭐 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네가 뭐 흐린 날 기준했을 때 뭐 처방법이라 그때는 처방법이 얘기한 게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프린트를 하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빨리 이제 하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흐린 날 뭐 이제 뭐 콜맥스랑 뭐 애니콜 아니 그 미네랄 에코 미네랄 뭐 디나 이런 식으로 1단, 2단, 3단으로 해가지고 이걸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한걸 딱 얘기 딱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형님이 딱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처방전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예. 처방인데 니네 지금 세부적인 예.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결국은 저 정산이 잘 돼야 돼. 네. 저걸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산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산을 잘 못할 날씨들이 많단 말이야. 예. 눈 오고 그리고 그리고. 그럼 대체는 뭘 해야 되느냐? 광합성을 그렇죠. 흐려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이제 이거니까. 이제부터는 클로로백스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살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 적어 놓으면 나중에 갔을 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크로맥스가 이런 역할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러면 이 사람은 또 듣기가 편하니까. 네, 이제 뭐 형님들은 워낙 베테랑이라 괜찮은데 초보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좀 뭐라 하노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종이라든지 이렇게 출력물로 보여주면 자기도 나중에 갖고 있다가 마음에 들면 그래. 한번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요걸 네가 정리를 해서 내년에 보내주면 예. 야, 손 봐줄 수 있는 것들 예. 손을 봐주고. 제가 아까 처방은 원투 나왔잖아, 그지? 예. 원투 나왔고 이제 관조하는 거는 뭘 해줘야 되느냐? 아니 뭐 벨제를 비료에다가 인피니트 칼슘을 넣어주든가 또 그때 또 토양 기계 찍어가지고 그 산성을 가 있으면 알칼리화 시켜줄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갖고 중성을 만들어줘야 미생물도 증식을 하고 한단 말이야. 환경이 자꾸 산성을 가 있는데 자꾸 미생물을 준다고 해서 증식을 못해요. 또 토양 안에 산소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거든. 그 이오나이트가 산소량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이오나이트가 pH를 중성을 만들어주면서도 토양에 산성을 돼 있는 것들을 중성을 바꿔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신동영, 신동기 예. 걔네들 밭이 2년 전에 낮에 마이너스 8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 바람 많이 불고 그 패드가 벌렁벌렁거릴 거 아니야. 그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이불 벗겨놨고 그때 이불 덮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토안 찍어보니까 산성으로 가 있고 그 이오나이트에다가 올킹하고 20-B로 넣어가지고 한 2번 간주해주고 위로는 이파리를 세포 재생을 시켜야 되니까 피우리 온기 1번 그 다음부터 억제를 시켜야 될 때는 내가 칼비트 PK하고 히아루론 칼슘을 때린다 했잖아. 습을 빼야 되니까 이제 습을 줘야 되거든. 줘야 되면 피우리 아미다 온기 1번으로 살리고 살아났다 싶으면은 온기 1번에다가 클로로백스를 넣어가지고 또 치는 거야. 아, 강압성도 그렇게 해주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그 집 밭이 이쁜 훼손됐는데 참외는 전박이 하나 없이 계속 색깔이 나오는 그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막 들면은 일을 하니까 수정이 돼 있는 게 막 굵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동영상이 있다고. 막 많이 달려 있고 막 한 틱이에 뭐 20개씩 달려 있는 그 동영상인가? 그거는 그 집 밭의 정상적인 11m 하우스 안에 예. 거의 뭐 온 바닥에 밟힐 정도로 참외가 부서 있었던 거고. 그 동영상 그때 또 같은 집인데 5동이 냉피를 박았고 그거 찾아봐요. 이파리가 갔는데 밑에다가 이오나이트하고 올킹하고 넣고 또 뒤에 베가론하고 이오나이트하고 비료하고 넣어주면서 위로다가 원길번하고 아미다 피우리 치고 또 그 다음에 원길번하고 클로로넥스하고 또 치고 자꾸 잎을 살려주고 또 밤에는 빨리 덮어주고 숲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안에는 잎은 훼손이 됐는데 참외는 잎이 훼손이 되고 햇빛을 직파로 받으면 사람이 죽은 게 피는 것처럼 참외도 죽은 게가 생겨. 사비가 낀단 말이야. 전박이죠. 그렇지. 그런데 클로로백스 자꾸 들어가고 해지니까 잎에 왁스층을 쳐주고 잎은 반은 훼손이 됐는데 반은 일을 시킨 거야. 시키니까
처음에는 계속 커지고 까는 깔도 계속 올라오고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가장 비쌀 때였어. 12만 원도 하고 13만 원도 하고 그때 막 그 한동에서 한 50강줄이 한 70강줄이면 한 100박스 정도를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인가 10일까지인가 한 달 만에 그 100박스를 따냈어. 따냈는데 평균 비품이 뭐 7만 원, 6만 원, 정품이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2만 원 합산하니까 한 9만 원 정도 되더라고. 벌써 그 한 달 동안 9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거야. 아시 따로 빼고 가지고 아시도 3월 초에 가야지 했고 그리고 뒤 연결했는 참외를 4월 달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달려갔을 거 아니야. 6월 달까지. 계속. 그 동은 10m 하우스인데 6월 초에 딱 되니까 1200 넘어가더라고. 동당. 음. 제 공부도 할 겸 A4 앞장은 공부했던 거, 이 이론적인 공부, 이 정리해가서 만들고 뒷장은 형님이 얘기했던 이 사항에 따라서 들어가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공부도 할 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빨리 또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걸 수정하면 나중에 보여주기도 편하고 제가 이거 공부했는데 이게 지금 컨셉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이게 최고야. 예. 광합 성량 올려주고 지금 다 흐려서 문제지. 그치. 솔직히 못 자라서 문제는 아니에요. 흐리니까 못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웃자라고. 그러니까 앞에 개념을 만들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1, 2월 달은 공부할 거야. 뭐 과다하게 관주를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필요가 없어. 항상 내가 15년 동안 1, 2월 달이 일조량이 가장 안 좋았어. 예. 근데 올해 24년 그리고 작년 2023년 이때가 성주가 다 농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추천해주는 애니꿀 참외를 하면서 애니꿀이 약간 좀 힘이 좀 약간 성향이 강해. 애니꿀이. 강하고 또 연민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남들 안 될 때 내 농가들은 2년 동안 농사가 잘 된 거야. 김호연 씨도 그랬고 박희정 씨도 그랬고 동수 많은 사람들 이들 거 많이 본 거지. 근데 그 사람들 처방을 보면 1, 2월 달에는 맹물 주다가 한 번씩 미생물에다가 세력, 세면, 인산, 칼슘, 인피니트 한번 주고 저거 인피니티. 또 이오나이트에다가 벨데르비를 섞어주고 이오나이트가 어디? 이오나이트 저 뒤에 있는데 이 산소를 넣어줘야 산소를 좋아하는 또 미생물이